한국전력의 올해 부채가 205조 8,400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24조 원 넘게 늘어난 건데요. 한전의 경영 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건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없다면 운영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에서 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가 올해 말 기준 205조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2027년까지 226조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면서 2027년까지 부담할 이자만 24조 원에 달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1,300원이 넘은 고환율과 산유국들의 감산 여파로 급격히 오른 국제 유가로 인해서 연료비 수입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전의 재무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인식한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거라며 한전의 부도 가능성까지 언급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전기요금을 40% 올렸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는 회사채 추가 발생이 불가능해져 빚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를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면 초과에 빠진 한전, 이달 중순부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기 부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이 인허가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사업도 중단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며 사업자들이 금융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대규모 공연장과 상업시설, 호텔, 테마파크 등 K콘텐츠 복합단지로 건설하고 있는 CJ 라이브시티. 개장 이후 10년 동안 3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20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비 3조 원 가운데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입한 상태지만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한전에서 호텔과 쇼핑몰 등에 대한 대용량 전력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올해 2월에 저희가 신청했던 그 사업 부지에서 사업 운영 시에 필요한 전력이 예정대로 공급하기 어렵다, 공급 불가라는 공문이 왔고요. 한전은 동해안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완공이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지연되는 등 천문학적인 적자 때문에 전력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변전소나 이쪽의 용량이 포화 상태라 그거를 이제 증설을 하고 이러는 일정들이 있어서 CJ가 원하는 그 일정에는 딱 맞춰주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고, 비슷한 이유로 근처 킨텍스 제3전시장 신설 사업도 전력 공급 유예 통보를 받은 뒤 한전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인천 송도와 경기도 곳곳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서 전기가 부족해 개발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데이터 센터가 몰린 데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한전의 전기 공급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수도권 전력난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유치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칫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전력난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전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전은 반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말 기준 총 부채가 201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하루 평균 약 70억 원을 이자로 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에너지를 아껴 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새는 전력을 막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치열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자리 잡은 지하 4층, 지상 29층짜리 빌딩입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건물 뒷면에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있습니다. 4인 가구가 한 달 쓰는 전력량에 맞먹는 300kWh가 여기서 날마다 만들어집니다.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심야에 값싼 전기로 얼음을 얼렸다가 무더운 낮에 냉방으로 활용하는 장치도 가동합니다. 리모델링 이후 이 건물은 에너지를 10% 정도 아끼고 있습니다. 1987년 지어져 사람 나이로 치면 40 중년을 바라보는 건물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빌딩으로 거듭난 겁니다. 에너지도 적게 쓰면서도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에너지 위기에도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 트여있던 냉장고에 문을 다는 사업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평균 52% 줄였고 특히 여름철에는 63%까지 절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면 61만여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전의 적자 구조가 계속되는 등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 정부 역시 여름철 전력 수요 절정은 지났지만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만큼 집중관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방점을 둘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